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 해결됐나 모르겠네. 아직도 좀 나아졌어요. 그러게 더워지기 전에 해결돼야 되는데. 지난주는 잘 보냈어요? 벚꽃 구경 했어요, 그럼? 아니, 전 하라고 그랬잖아. 저 그냥 할 거 하고, 항상 제 얘기는 공부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쉴 때 쉬고, 대신 이제 할 때는 집중해서. 그리고 우리 시험이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막 목숨 걸고 쌍코피 터지면서 할 공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험생 중에 막 쌍코피 터지면서 한 사람이 있어. 수업 시간에 막 코피가 줄줄줄 흘러. 막 그러면 휴지로 오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 정도 할 공부 아니에요, 우리. 그 정도 차라리 쉬면서 다른 거에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수석을 먹고 수석을 먹고 또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있어요, 진짜. 근데 그때 한 문제인가 두 문제 차이라 수석 못했어. 쌍코피 터지면서 막 했는데 원장이 잡았어. 자기는 학원에서 수석 나오면 홍보가 되니까 막 공부하라고. 그랬더니만 이제 뭐 참, 유치원 애 둘 보내는 세대기인데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학원에 오기 전에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학원이 문이 안 여니까 7시까지 도착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PC방이 있었을 때 이제 그 학원이 6층인데 5층에 PC방에서 이제 또 공부해. 그리고 이제 수업 되면 이제 수업하고 끝나고 오후에 복습하고 그리고 야간 강의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해서 쌍코피 터져가면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잖아 드디어. 그 얘기 안 했었나 여기? 안 했었구나. 입원했다니까. 병원에 쓰러져가지고 입원했어. 일주일간 입원했어. 근데 병원에서도 중개사 책 쌓아놓고 공부한 거야.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6인실 병원에서 도대체 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랬더니만 이제 중개사 공부하는데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퇴원하신 분이 자기 안 그래도 이사 가야 되는데 계약서 써달라고 그때 그럼 그래서 계약서 써주고 50만원 받았잖아. 중개사무소 갔으면 200만원 300만원 줘야 되는데 50만원 그래서 그걸로 또 특강비하고 야 병원에서도 공부하면 돈 번다니까 이렇게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그 전직 이렇게 강사인데 거기도 이렇게 그 예의하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 이런 거 이제 예절 교육하는 그런 강사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다 끝내고 맨 뒷부분 암기해야 될 거 이제 쭉 정리를 했었죠. 그러면 그 암기해야 될 거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한 페이지 쫙 정리한 거 있었죠. 자, 그 우리 사진 다 찍어서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항상 보관용으로만 이용하지. 봐, 안 봐? 안 보잖아. 그 어디까지나 보관용이지. 자, 근데 이제 그거 한 번씩 꺼내면서 보라 이거. 벚꽃 보면서 보면서 이렇게 딱 하나 보고 또 그렇게 못해? 분위기 깨? 그럼 분위기 깨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투리 시간에서 우리 시험생은 별거 없어. 자투리 시간만 제대로 활용하면 합격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반복해서 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상하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까지는 그런대로 열심히 해. 그러다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 약간 슬럼프도 빠지고 조금 소홀히 하게 돼. 그래서 의외로 여기에서 점수가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또 점점 더 안 나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점수 따기는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프린트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사례식으로 나오고 판례도 나오고 막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왜냐면 다양하게 그 법조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파트는요 법조문 그대로 내요. 그리고 판례도 없어. 응용 문제 이런 것도 없어요. 사례 문제라고 해봤자 그 법조문 내용 물어보는 거 간단하게 박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 따기가 좋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볼 때는 대신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법조문을 반복해서 막 봐야 돼. 자, 근데 이제 이 교재는 조금 이제 약식으로 압축해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자, 여기에 있는 교재는 단 하나로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보고 반복해가지고 이런 문장이 익숙해지면 그냥 답 찾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어떻게 꼬아서 낸 거나 말장난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에 충실히 하면 돼. 충실히. 그러면 오히려 따기 좋다니까. 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세 문제, 외국인 특례에서 한 문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에서 세 문제. 이게 기본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몇 문제? 7문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오면 9문제까지 나와요. 그래서 33회 때는 9문제 나왔어. 계속 7문제씩 나오다. 그러니까 이거 안 맞으면 고득점 돼, 안 돼? 안 돼. 근데 오히려 여기에 나온 문제들은 다 맞추기 쉽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열심히 해서 맞추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대신 이제 좀 절차적인 게 많다 보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 왜냐면 수험생 때 분량이 많다고 느껴, 이상하게. 자, 근데 그래도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거래를 하면 실거래가를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다운 계약 써가지고 탈세 목적으로 금액을 줄여서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단속하겠다 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고 제도는 한마디로 뭐냐? 탈세. 그러니까 주로 다운 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거, 이거 단속.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느냐? 여기에 대한 검증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투기 목적은 우리 토지거래 허가 파트거든.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거,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거, 농지증 발급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으로 거래한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수의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검증을 해서, 그러면 실수의 목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검증하는 것은 투기 목적.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실거래가. 그러니까 탈세. 그러니까 규제의 취지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규제의 취지가 다르다는 얘기. 자, 그것만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다루는 용어가 있는데, 자, 우리 거기 60페이지 이제 보시면 왼쪽 날개를 보세요. 날개.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용어의 정의 그랬는데, 자, 먼저 여기에서 다루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부동산이란 뭐냐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물 그랬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 건물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만 가리켜. 그럼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하고 같아 달라?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하고 같다 다르다? 민법 99조에서 부동산이란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토지 정착물 그랬는데, 자, 토지 정착물이 뭐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건물이잖아요. 그 다음 건물 외에 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아. 자, 그래서 꼭 건물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정착물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하고 범위가 어때? 다르죠? 어디가 커? 민법이 훨씬 커. 그 다음 이제 조심할 게 우리 중개대상물. 그럼 중개대상물 뭐라고 그랬어? 자, 맨 처음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러니까 이것은 민법하고 같아. 원래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인데 우리는 중개대상물로서 토지를 거래 많이 해요? 건물 많이 해요? 여러분 혹시 부동산 거래한다면 건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8, 90%가 건물이에요. 토지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잖아. 잘 활용이, 물론 이제 거래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건물에 비하면 많지 않다니. 주로 우리는 다 상가나 대부분 다 뭐예요? 주택이에요. 그게 거의 8, 90%.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로서 훨씬 건물이 많다 보니까 토지 정착물에서 건물을 따로 떼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법조문에 써놨어. 중개대상물. 그래서 이제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민법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추가돼 있죠. 또 중개대상물 그 밖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돼 가지고 또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또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중개대상물에서 말하는 부동산하고 또 여기하고 그럼 또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게 또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모가 그냥 토지 건축물 이렇게 돼. 이것만 하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요. 또 자, 60페이지 펴입니다.
자, 60페이지 이제 날개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등 그랬어. 그럼 부동산 등 그러면 뭐냐? 거기 그랬죠. 방금 말한 부동산에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포함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뭐예요? 거기 같이 썼잖아. 거기 써놨죠. 가로 안에 뭐예요? 분양권, 입주권. 네, 분양권, 입주권.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등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자, 거기다 쓰세요. 거기 그 밑에다가 여백에다 쓰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등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신고 대상물이 됩니다. 이게 신고 대상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물건은 바로 뭐다? 부동산 등을 얘기한다. 그럼 부동산 등이 뭐다?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 여기 신고 대상물 써놨어요? 썼어요. 그럼 이제 또 그 밑에다가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 이거 썼으면 중개 대상물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제 시험은 이걸로 바꿔치기 이제.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틀려 이제. 그러니까 신고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하고 구분 잘해야 돼.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에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중개 대상물이 뭐다? 범위가 큽니다. 이게 훨씬 커요. 자, 그래서 이거 구분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참고 그랬잖아요. 참고 신고 대상물과 중개 대상물을 구분해야 한다 그랬죠. 네, 거기 이제 그렇게 다 써놨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내용을 거기 왼쪽 날개에다 다 써놓은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왼쪽 날개 소홀히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다 보면 잘 틀리는 거 있어. 그것만 여기다 모아놓은 거야. 기출문제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틀리는 거, 또 모의고사 본다 할 때 잘 틀리는 거, 그러니까 꼼꼼히 참.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대상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거기 이제 가운데 보면 가운데 이제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관청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고 관청이 검토해서 신고 필증을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필증 발급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 조사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절차가 쭉 진행되는데, 자, 그럼 맨 처음에 신고 대상 계약부터 봅니다. 그러면 그 신고 대상 계약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60페이지 그 밑에 박스 봅니다. 자, 이거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체계도 있잖아요. 우리 체계도에는 박스 하나가 다 한 문제씩이야. 박스 하나가 다 한 문제씩이니까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자, 그럼 신고 대상 계약인데 이건 나오면 왔다죠. 이건 땡큐죠. 땡큐. 그냥 쉬운 건데, 근데 이것도 의외로 틀리는 사람이 있대. 자, 그러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신고 대상물이 뭐예요? 부동산, 토지, 건축물 했죠? 그러면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해서 오직 무슨 계약? 매매 계약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은 오직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이야. 아, 매매 계약을 못 찾아서 틀려. 나 기가 막혀. 막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막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걸로 내거든요. 근데 그걸 고르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히게 해서 이거 틀린 사람 매매 맞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틀려. 그래도 나 같으면 매매 맞고 안 틀리겠다. 차라리 한 대 맞고. 자, 그러니까 오직 매매. 그러니까 이거 틀리면 뭐 한다? 매매 맞는다. 이렇게 얘기해. 이거 틀린 사람 매매 맞는다. 오직 매매 계약만. 그 다음에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부동산을 공급받는데, 자, 뭘 공급받냐? 토지를 공급받고, 상가나 오피스텔 공급받고, 주택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다 부동산 공급받는 거다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공급계약이라고 했는데, 이 공급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 평소에 뭐라고 해요? 분양. 이거 분양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아,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뭐다? 분양계약 같은 말이야. 공급계약, 분양계약. 그러면 자, 내가 상가를 분양받아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요? 그 분양받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사는 거죠. 아, 분양받는 것도 내가 사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공급계약, 분양계약도 뭐 매매계약이고 내가 거기서 사는 거니까. 대신 이제 여기서는 공급계약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공급계약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이 법률에 따라서 공급받는데, 자,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토지.
토지 공급받고 도시개발법. 자, 여기서도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는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인데 여기는 이제 주택이죠, 주택. 주택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빈집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 이걸 사들여서 허물고 또 짓는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좀 공급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내용 자세히 몰라도 돼. 자, 공공주택 여기서는 주택을 공급받고 여기도 주택이니까 주택을 공급받고 택지개발 여기는 뭐야? 택지니까 토지. 건축물 분양에 관한 건 여기는 건축물이니까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주택이나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법률로 우리가 부동산을 공급받는데 그럼 이 법률을 외워야 됩니까? 실은 안 외워도 돼요. 왜냐? 이 법률에서 우리가 토지나 상가나 주택을 공급받지 이 법률 외에 다른 법률에서는 공급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이 법률이 아니라 다른 법률로 집어넣고 이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냐? 못 내. 왜냐하면 다른 법률은 공급계약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무슨 법률에 따라 공급계약 그러면 이미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러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안 외워도 돼. 근데 다른 학원에서 전부 이거 외우라고 해가지고 또 하니까 수험생들이 왜 우리는 안 외워요? 이러고 있어. 외우라고 한 건 안 외우면서. 맨날 공부는 안 하면서 쓸데없이 왜 안 하냐고 이상한 것만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내가 그래서 화가 나. 그럼 외우세요 해가지고 저도 외우라고 해요. 저도 외우라고 그래요. 외울 사람만 외우세요. 자,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돼. 산업. 자, 도시가 두 글자. 이거 똑같이 합쳐서 산업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말이 딱 떨어지잖아. 산업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건축물이다. 이런 식으로. 산업 도시 빈집은 공공주택. 굳이 안 외워도 되는데. 근데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졌죠, 이미. 자, 이미 외워진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이 법률에 따른 뭐다? 공급계약도 뭐해라? 신고해라.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자, 위 법률, 그러니까 이 법률이요. 이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급을 받았죠.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럼 분양받은 거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우리한테 뭐가 주어져요? 분양권. 그러니까 이거.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럼 바로 이 지위가 바로 뭐다? 분양권. 이게 분양권이에요. 이게 분양권. 그러면, 자, 이 분양권을 뭐 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우리가 분양권 전매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야 돼. 또 신고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분양받을 때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받았으면 그 분양권을 전매할 때 그때도 또 신고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두 번 해. 옛날에는 이거 없었어. 이것만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점점 막 분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 이거 이제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자, 진도 지금 여기 나가 안 나가? 아니, 안 물어봐. 내용 안 물어보고 진도만. 아직 몰라. 자, 우리 국토법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있고, 그 다음에 정비법. 아직 안 들어갔어? 그러게. 자, 우리 근데 예전에도 한번 들어본 기억 없어? 1, 2월 달에도? 있죠? 혹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우리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다루는 거야. 정비하잖아요.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게. 그러면 우리 여기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이런 말 배워요. 그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입주권 그래. 자, 그러면 대표 예를 듭니다. 우리 재건축 예를 들어봅시다. 재건축. 자, 우리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재건축 하잖아요. 특히 재건축 가장 인기 있는 데가 뭐냐면 예전 3, 40년 전에 지어진 주공아파트 5층짜리. 그때 초창기 주공아파트 5층짜리 있죠. 지금 이게 인기가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왜 인기가 많을까 하면 초창기 때 지을 때는 널찍널찍하게 지었어. 굉장히 공간이 많아. 그런데 5층밖에 안 돼. 근데 그것을 허물고 이제 30층 지으면 어때요? 건설회사가 엄청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어.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 재건축하겠다고 뛰어드는 업체들이 다 대기업이야.
포스코, 더샵, GS, 자일할지 막 삼성, 레미안 이런 데 뛰어들어. 그러니까 다른 일반 중소 기업들은 엄두도 안 나. 그래서 이제 거기한테 막 어때? 물량 공세를 엄청나게 해주냐. 막 봄철 되면 관광버스 대절해서 여행도 다 시켜주고 막 선물도 왕창 한 보따리 주면서 자기네 회사 선택해달라고. 이런 거 해봤어 안 해봤어? 잘 몰라요? 모르겠네. 그러면 이제 혹시 주변에 낡은 주택이 있잖아요. 특히 빌라가 적어도 한 5개, 6개 있는 동. 그런데도 인기 좋잖아요. 빌라도 보통 4층, 5층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재건축 들어가면 인기가 많은데 다 허물어져가. 그럼 이 집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잖아. 누가 그런 지저분한 데 들어가냐고 안 사. 근데 그거 다 사. 투자자는 다 사. 왜? 그래가지고 재건축 들어가면 그 입주권 받으려고. 더 쌉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인기 있는 데 대기업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청주도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그런데 이렇게 인기. 제가 아는 수험생 중에 그 반장했던 여자분 있는데 무자격으로 이제 말하면 보조원을 하다가 이제 따가지고 근데 보조원도 경력이 좀 있더만 꽤. 그러니까 잘해. 그러니까 이제 자격을 따니까 뭐 완전 날개를 다는 거야. 사무실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어. 실무를. 그래서 그 사무실 저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와 진짜 잘 꾸며놨어. 강의를 하려고 모니터 큰 거 갖다 놓고 쫙 긴 테이블 해놔고 거기서 클릭하면서 쫙 보여주고 교육시킨다고 하더니. 그런데 어디다 사무실 차렸냐? 주공아파트 5층짜리 허물어진 데 그 옆에다 차린 거야.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바로 재건축 들어간대. 그럼 재건축에서 아파트가 다 준공돼서 입주할 때까지 얼마 걸려요? 보통 아파트 지을 때 얼마? 3년 정도, 3년.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지역을 선점하려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이 많은 거야. 아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주공아파트 재개발 재건축하면 그 조합원들 있잖아요. 그 입주권, 이거 전매, 이거 노리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자, 이렇게 이제 주공아파트가 이제 얼마 안 돼. 이게 5층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제 이거 허물면 어떻게? 이거 허물면 이보다 훨씬 크게 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여기다는 이제 이들한테는 로얄층 먼저 입주권 주고 남는 물량은 추가 분양하잖아요. 그럼 이 분양, 이게 엄청나게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공아파트는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뛰어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주공아파트에 살 때는 관리비도 얼마 안 들어.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지어진 여기다 입주권을 주는데 문제는 평수가 넓어지니까 자기 분담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분담금 내야 돼. 그게 적지 않아. 또 관리비도 어때? 훨씬 비싸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감당해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살던 사람들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 그냥 이거 팔고 나갈래. 그래서 이걸 파는 거야, 이거는. 이 입주권을 파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도 꽤 짭짤하잖아요. 특히 이 사람들은 로얄층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것만 전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이거 사가지고 또 전매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것도 그냥 이거 전매만 하는데 2, 3억 그냥 떨어져. 이것만 잡아도. 그러니까 참 돈 벌기 쉬워.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1년에 막 그냥 10억은 우습게 벌어요. 이것만 한 몇 개만 잡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빈집도 마찬가지예요. 빈집을 누가 살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걸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허물고 또 이렇게 집 빌라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마찬가지 또 매매를 하는데,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신고 대상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일명 입주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빌라촌, 오래된 빌라촌, 그리고 주공아파트 5층짜리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딱 연식을 봐가지고 보통 40년 정도 지났다가 곧 재건축 도전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얼른 사서 들어가. 물론 본인이 안 살아도 돼. 그 집을 사놓고 뭐 하면 돼요? 세 주면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건축 들어갈 때 뭐 했는데 입주권 하나 받으라고.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 그거. 그리고 이제 또 재개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재개발 낙후된 지역 쫙 재개발하면 이제 거기에 주택이 있든 토지가 있든 그런 사람한테 또 뭐야 입주권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그 입주권 받으려고 여기가 재개발 들어간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 거기다 집 짓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3층, 4층짜리 해가지고 빌라 막 10세대 이렇게 짓는 거. 아니, 여기 다 개발 허물고 재개발 들어간다는데 왜 여기다 집을 지어요? 바보같이.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래.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근데
조그맣게 정말 평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4층 5층 올려가지고 그걸 또 둘로 쪼개 그래가지고 무려 10세대가 들어가게끔 지어. 그럼 입주권 몇 개 나와? 10개 나와. 그럼 그 입주권 하나당 4억 5억씩 프리미엄 얹어서 대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그거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대충 허술하게 짓거든. 특별하게 없이. 그래 놓고 그걸 전면 판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 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못하게 됐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입주권을 노리고 재개발 들어간 데다 건물 짓잖아요. 아무리 건물 10세대짜리 지어도 그냥 입주권 하나밖에 안 줘. 원래 있던. 지금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 그런 사람들. 투기꾼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옛날에 아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해도 엄청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여러분 늦게 왜 이렇게 늦게 공부하러 왔냐. 남들 다 돈 벌 때 뭐래. 그리고 그 좋았던 세종시 그 옛날에 근데 지금이라도 다행이야. 정신 차려서 지금이라도 왔으면 다행이야. 대신 빨리 합격해야 돼. 또 어떤 변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우리는 오직 뭔만 기억하자? 매매. 오직 뭐다? 매매 계약만 기억하자. 그러면 매매에 대한 뭐다?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이것만 기억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 자, 이제 신고 기한입니다. 자, 그 그림을 보세요. 자, 60페이지 봅니다. 60페이지 중간에 그 이제 그림, 절차를 보세요. 자, 그럼 이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그 화살표 옆으로 갑니다. 신고 관청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신고 관청 옆에 거기 뭐라고 됐어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30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고는 항상 기한이 나오면 뭘 꼭 보자? 기산점. 그럼 언제부터 30일? 계약 체결. 이걸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등기 이전한 날로부터 30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잔금 치른 날로부터 30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기산점 잘 봐야 돼. 우리는 이거 아주 잘 나와. 우리. 자,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에요. 자, 그 다음 어디 찾아갑니까? 신고관청. 자, 그럼 그 옆에 신고관청 있잖아요. 그럼 신고관청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장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즉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장이 바로 뭐다? 신고관청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왼쪽 날개를 봐봐. 날개. 자, 날개 부분 그대로 신고 대상 계약 바로 왼쪽에 날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둘째 줄 신고관청과 등록관청 구분하라고 그랬죠? 자, 이거 조심하라 이거야. 이거 잘 내 시험에. 그러니까 개공사가 만약 이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어.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개공사가 해야 돼. 근데 개공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등록관청에 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당해. 왜? 너무 익숙하잖아. 개공사가 등록관청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알면서 눈 뜨고 당해.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거야. 개공사가 중개를 하더라도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해라. 그럼 등록관청은 어디가 등록관청이야?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어디 뭔 소재지? 사무소, 중개사무소 소재지잖아. 그거 구분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물건 소재지가 다르면 어때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갑구에 있고 만일 주택은 을구에 있어. 그럼 이 개공사가 을구에 있는 주택 매매계약을 중개했으면 신고를 어디다 해야 돼? 을구에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갑구에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사례식으로 문제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자, 그 다음 신고무자. 그럼 신고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자 60페이지 맨 위로 올라갑니다. 자, 60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니까 신고 의무자가 누구냐? 자, 거기 보면 직거래했냐 중개거래했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래서 만일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직거래했어. 자, 중개사무소 통하지 않고 직거래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돼. 자, 공동으로. 그런데 이제 예외로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단독. 자, 그럼 먼저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동으로 둘이 협조해서 신고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을 할 때는 뭐냐? 일방이 거부해. 협조를 안 해.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때요?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야.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일방이 거부하면 신고 생략된다 이렇게 내는데 아니야. 생략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자, 그럼 이때 신고는요. 거기 단독 신고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 제출한다 그랬죠? 자, 이거 조심하세요.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짜 계약서 써가지고 신고하러 올 수 있다 없다? 이거 많아요. 왜? 지네 아파트 시세 끌어올리려고 아파트가 5억인데 10억에 매매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 써서 들고 온다니까. 그래서 요즘 근데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살고 있는 분녀이들이 다 짜고서 야 이번엔 니네 둘이 해가지고 전부 10억에 가짜로 신고해. 그러면 이제 기록이 그 10억이라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는 이제 시세가 올라서 10억에 매매가 된다. 이렇게 이제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쳐요. 그러니까 혼자 신고하러 왔을 때는 어때요? 계약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사본도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유서 뭐다? 이 사람이 거부하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왔습니다. 대신 계약은 있었다는 거 뭐다? 계약서 사유.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게. 그럼 공동으로 원칙대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이거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갈 때 신고서 작성해서 여기에다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이렇게 시험에 내요. 자, 그런데 원래 공동 신고할 때는 사본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왜? 공동으로 신고하니까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매매 계약했다는 게 다 알아. 그러니까 계약서 사본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런데 뭐 할 때 필요하다? 단독할 때 필요하다. 이거 조심하래요. 이거 단독을 할 때. 여기서 잘 틀려. 그 다음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 여기서 국가 등 그랬을 때는 누구를 가리킨다? 국가, 지자체, 그리고 무슨 공사하는 국영기업들 있죠? 다 포함해서 국가 등 그래. 자, 그럼 이제 국가 등이 누구예요? 하면 국가 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다든가 무슨 공사한다든가 이런 업체, 국영기업체들 이렇게 언급을 하겠죠? 그럼 그걸 보고 이게 국가 등이다 이걸 알아야 돼. 알겠어 모르겠어 근데 가봐야 돼. 그때 가봐야 돼. 아니 우리 무슨 공사 나오면 다 뭐예요? 국영기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낸다니까 시험에. 국가 등 이 말을 안 쓰고 무슨 공사. 그럼 이게 국가 등 한다. 또는 지자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책에 없었다 또 그러더라니까. 내가 기가 막혀 내가 진짜. 저도 한번 배워봤어.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여튼 본인 잘못 없어. 선생 잘못이나 교재 잘못이지. 진짜.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국가 등이 신고하니까 그럼 당사자 자기가 개인이다. 그럼 개인은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거래. 그러면 중개거래는 뭐라고요?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 개공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어. 그럼 신고해줘야 돼.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요. 이거 하부 보니까 개공사들이 엄청 귀찮거든. 개인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개정돼서 계속해서 다른 내용이 들어와. 그러면 개공사 너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반발하는 거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새로 개정돼서 주택임대차 신고가 들어오고요. 해지 등 신고 있는데 이거 원래는 개공사가 해야 돼. 근데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안 해. 그건 맨 처음에 이것만 하고. 자, 그래서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하는데 일단 이것도 똑같아. 개공사가 공동으로 중개했어.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해라. 근데 공동 신고해야 되는데 또 일방이 거부하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단독으로 한다. 똑같아. 절차는 같아요. 자, 그러면 신고 의무자 딱 알아.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어려운 거 여기만 조심하면 돼. 여기서 이제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누가 하는지 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 다음 이제 신고 방법으로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신고 방법 잘 봐야 돼. 첫 번째 동그라미로 방문 신고가 있고 동그라미 2번 전자문세현 신고가 있죠. 자, 근데 전자문세현 신고는 뭐 별로 내용이 없어. 그래서 방문 신고만 보면 되는데 방문 신고는 뭐냐? 신고관청 직접 찾아가서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럼 신고관청 찾아가는데 자, 직거래했어. 직거래했으면 당사자 아까 공동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공동으로 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에 거기 또는 체크. 밑이 아니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서명 또는 날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신고서가 있어요. 그 신고서에 자, 우리 뒤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신고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둘 다 서명 날인합니다. 그 다음 조심할 거 이거
일방이 제출하면 돼. 공동신고니까 이것도 시험에 났어.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일방이 하면 돼. 물론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이야. 일방이 해도 되니까. 그러면 공동신고라는 뭐냐? 둘이 협조해서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명 날인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신분증 제시 그랬는데 신분증이 뭐냐면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 신분증 제시해야 돼요. 내가 계약 체결하는 사람으로서 신고 의무자로서 이제 입증 밝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증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중개거래는 누가 신고한다고요? 개공사. 그래서 개공사가 신고서 작성하고 개공사가 서명 날인한 다음에 제출하면 돼요. 공동 중개하면 이제 거기 참여한 사람이 다 서명 날인해야 될 것이고 똑같아요. 자, 이건 똑같고. 자, 그 다음. 자, 당부자. 자, 신고서 제출 대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서 제출 대행은 뭐냐? 야, 내가 바쁘니까 네가 좀 갔다 올래? 하고 누구 대신 시킨다 이 말이죠? 자, 제출 대행. 자, 이것도 조심할 게 신고서 제출 대행. 한마디로 뭐야? 심부름금 대신 보낸다는 얘기죠? 신고 자체를 대리하는 것 아니다. 거기 써놓은 대로 봐봐. 제출 대행 그랬잖아요. 그럼 대리 신고하는 거에 아니에요. 에? 아니잖아요. 신고 자체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 제출을 대신 이거 전달 갖다 주는 걸 대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부름꾼이에요. 이것도 조심하라 이거야. 근데 시중에 다른 데 보면요 이거 대리 신고라고 되는데 맨 처음에 도입할 때는 대리 신고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제출 대행으로. 근데 아직도 이걸 대리 신고한다 이러면 안 돼. 신고 자체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신고서 제출하는 것, 대신하는 것은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꾼.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자, 나 바쁘니까 네가 좀 제출하고 올래?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한테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일방 제출해야 된 사람이 야, 네가 좀 가서 제출 좀 하고 와 하고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본인의 신분증 보여줘야 돼. 일단 누군지 누가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서명 날인에는 뭐다?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 보통 우리가 민법에서 대리권 증명문서 하면 뭐예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제출한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찍혀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격식 필요 없어요. 요즘 이제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서명 날인 있는 위임장이면 돼. 꼭 인감도장 찍어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떼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뭘만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하나 복사해주면 돼요. 자, 최근에 이렇게 다 바뀌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법률행위를 대신할 때 인감증명상 첨부된 위임장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물론 좋아요. 그게 명확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냐? 내가 이 A라는 법률행위를 하라고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을 써줬는데 이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이거 안 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서 이 사람을 보증인으로 써버려. 그거 들고 가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약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은행 같은 데는 이제 그거 갖춰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막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이걸 바꾼 거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시킨 사람은 뭘 위임장하고 이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 신부름 왔어요. 그 다음 여기 만약 이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야. 그럼 법인이라면 서명 날인을 못하잖아.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찍어줘야 돼. 그리고 또 법인은 신분증이 없죠. 그래서 법인은 인감증명서 떼서 줘야 돼. 법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근데 법인 잘 안 물어봐. 개인이니까 이것만 잘 합니다. 개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 돼. 자, 거기 법인은 아예 써놓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써놓지도 않았어.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공사.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이제 그러면 신고해야 될 때는 개공사는 누구를 대신 보낼 수 있다? 소공사. 자, 소공사. 자, 조심하세요. 보조원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거기다가 혹시 보조원 X라고 쓰세요. 보조원은 못해요. 소공사만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 자,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소공사는요 본인의 신분증만 보여주면 돼. 개공사한테 서명 날인은 위임장하고 신분증 4번 이거 가져갈 필요 있다 없다?
이거 없어요. 왜 그러냐? 소공사는 원래 중개 업무 해 못해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사라는 것만 밝히면 돼요. 그러면 아 소공사니까 개공사 대신 왔나 보다 알아. 그러니까 위임장 따로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습니다. 이것도 구분하세요.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으면 필요한데 소공사는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전자문서에 그럼 이제 신고를 받으면 이제 신고관청 신고 필증을 줍니다. 자, 이 신고 필증은 다시 왼쪽 페이지 와봐요. 거기 왼쪽에 아까 절차 봐봐요. 그럼 신고관청에 그 옆에 화살표 하면 신고 필증 발급 그랬죠? 자, 언제까지 준다고요? 거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 5일 이내 이렇게 다 나와. 여기 있는 건 다 나와. 그러니까 다 체크하라 이 말이죠.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 자, 지체 없이 그것도 체크. 이거 지체 없이. 그 다음에 그 신고필증 발급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민의제 그랬죠? 자, 거민의제는 거민 받은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민제도가 뭐냐면 자, 여러분이 매매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이제 그 부동산 등기 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등기소 가서 등기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계약도 없으면서 몰래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등기 이전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하러 오면 니네 말이야 진짜로 계약이 있었어? 그럼 계약서 가져와 봐 해가지고 그 계약이 있었다는 걸 검증을 거쳐야 돼. 그게 거민제도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검증을 받아와야 돼. 그럼 이제 계약서 원본 들고 가서 검증 거쳐야 돼. 그러면 이제 그걸 검인 받으면 이제 검인계약서라고 해요. 그걸 들고 와야 등기소 들고 와야 그래야 등기해줘요. 이게 검인제도야. 자, 근데 우리가 매매계약했다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그럼 신고관청이 시군구청장이야. 검인계약과는 똑같아. 지네들이 검증 다 했어 안 했어? 했어. 실거래값도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검인 받은 걸 해준다 그 말이야. 자,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 이거요. 이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오른쪽 갑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뭐냐? 우리 여기 있어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에 이제 접속해서 이제 그 모두 작업을 입력해가지고 이제 신고하는 거거든요. 자, 신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자문서로 하는 인터넷에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요, 이것만 알면 돼. 여기는 신고서 제출 대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누가 대신하는 거 있냐? 안 돼. 왜? 여기는요, 공인인증을 거쳐야 돼. 그럼 여러분 인터넷 뱅킹 하면서 공인인증 해야 되는데 자, 이 공인인증 번호 이거 남 가르쳐주면 돼 안 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제출 대행이 안 된다면. 자, 이 말만 알면 돼. 자, 전자문서로 할 때는 이것만 알면 돼. 자, 이것만.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것과 혼동하면 안 돼.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거래계약서 할 때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다 워드 작업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 작성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인터넷에서의 시스템.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만든 건데 개공사가 여기 회원으로 가입을 해요. 그래서 아이디 비번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이 서식을 불러와서 거기다 입력을 해. 그리고 매도인, 매수인도 이제 서명 날인하는데 그 스마트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야 돼. 이 앱. 그래가지고 개공사가 다 작성하잖아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띵동 날라가. 그럼 매도인, 매수인 스마트폰에다 서명 날인하는데 그럼 이제 이 시스템으로 다시 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은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연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서를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 다 하고 엔터를 탁 치면 기억나나 모르겠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으로 보관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있었잖아요. 확인 설명서 거래. 그거예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연계가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다 마무리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다 어때? 다 드러나잖아요. 이 시스템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따로 신고서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와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전자문서한 신고는 신고해야 된다니까. 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신고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문서한 신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해 안 해? 한다니까. 근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시스템과 연계가 돼 있으니까 신고서 또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제출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이 말이요. 구분하겠어요 지금? 표정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이것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고 방법은 두 가지. 방문 신고, 그 다음에 전자 문서한 신고,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상.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잠깐 쉬었다. 이거 조금 외울 게 많아. 이제 머리 좀 식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조금 머리 좀 식히고 들어가세요. 보십시오.